네, 집중 점검 시간입니다. 앞서 특징주들 전해드렸는데요. 박정 아나운서가 KC 코트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KC 코트렐뿐만 아니라 그린플러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증권 이정민 FA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한 3일 전부터 계속 나온 소식이었어요. 완벽하게 넷제로를 선언하기 위해서 또 2050년까지 탄소 시장을 얼마만큼 만들겠다, 얼마만큼 줄이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밤에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서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로드맵을 짰는데요. 탄소 중립 이제 2050년까지 완전 제로화를 선언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면은 잘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또는 이제 산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죠. 이렇듯 그 탄소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들을 이제 점점 줄여 나간다는 게 주요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탄소를 오히려 이제 그 수집해서 없애는 쪽으로 기술을 좀 발전시킨 다음에 결국에 탄소 발생을 제로화시키겠다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의 가장 큰 정부의 목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 또 발표를 할 때 좀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도 밤에 이제 그 대통령님의 그 발표를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화면이 흑백으로 처리되는 맞아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되었는지 나중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고화질로 시청하는 그 TV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우리 일상생활과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좀 선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설을 하자마자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이제 어떤 분야가 또 수혜를 입을지 또 어떤 분야가 좀 또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모습이 완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저도 이제 그 발언 중에서 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신규 석탄 발전소의 허가를 일단은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 발전에 이제 점차 그 볼륨 자체를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게 좀 주요 골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석탄 발전의 볼륨 자체가 줄어든다라면은 그 부분만큼 뭔가 채워지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에너지원 관련되어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석탄 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동일선상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석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석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 32%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비중이 좀 높다라고 정부에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표를 듣자마자 가장 좀 염려됐던 부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조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인데 예를 들어서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 16%, 미국은 11%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또 제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철강과 석유, 화학이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서도 좀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좀 마지막으로 3대 정책 과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그다음에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맞춰서 2050년도까지 이제 로드맵을 좀 큰 이제 틀로 좀 정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석탄과 화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넷제로를 선언한 건데요. 그럼 재생에너지를 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던 에너지원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쪽이 또 다른 수혜주로 떠오르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저탄소화 아니면 뭐 탄소 뭐 중립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들을 이렇게 좀 계속 쓰다 보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미 다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들이 관련돼서 다 꿈틀꿈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뭐 태양광과 풍력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였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에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하고 있던 방향성과는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이끌어서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할지는 10대 과제를 정부에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중에 제가 좀 포인트로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점점점 증가할수록 당연히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전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무언가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막아놓은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 10월에 정부에서 이제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지가 지금 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관련되어서 실증 사례 기업을 정부에서 좀 지정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 택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밖에 나가 보시면 코나 전기 택시나 아니면 뭐 아이오닉 전기 택시를 좀 보셨을 텐데요. 이런 전기 택시들이 돌아다닐수록 폐배터리가 양산이 되는데 이런 폐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따로 떼어내어서 이제 좀 일정한 그 어떻게 보면 제조 공정을 거친 다음에 ESS로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폐배터리 사용 방안에서는 가장 큰 골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실증 이제 그 사례로 지정된 업체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정부에서 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한강에서 예를 들어 뭐 드론 택시가 돌아다닌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미래 모빌리티로 전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예산도 집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도 자료도 꾸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뭐 모빌리티, 특히나 이제 드론 택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관련주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 뉴딜, 뭐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넷째로 이쪽 섹터를 또 공부하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 뭐 폐배터리 이야기도 해주셨고 배터리 이야기, 뭐 수소차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 외에 또 어떤 신재생 쪽이 있을까요? 네, 뭐 신재생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올해 계속 주목받았던 것들 안에서 그냥 복습한다라는 차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그 정부에서 이제 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한 상황에서 원자력을 높일 이유는 없겠죠. 특히나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탈원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부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재생 그 중에서도 당연히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시장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탄소 중립의 첫걸음은 그린 뉴딜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린 뉴딜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 연말만 되면은 예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올 초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슈퍼 예산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은 이제 올해보다 더 예산이 훨씬 커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정부에서 확대 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관련되어서 그런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서도 예산이 좀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좀 증가를 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36% 정도 증가한 1조 6,710억 원을 현재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관련된 예산이 그럼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지 제가 좀 면면을 좀 살펴봤더니 태양광 설비를 갖추는데 이제 필요한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수소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제 예산을 한 70억 원 정도 편성한 부분 제가 좀 확인이 가능했고요. 네, 공공 ESS 구축 사업에도 약 200억 원 정도가 정부에서 편성을 한 부분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 편성만 이제 들어봐도 내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련된 테마가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네. 이렇게 올해도 태양광이 굉장히 뜨거울 때 여러 업체들이 이제 테마주로 엮여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대장군에 속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신성이엔지나 유니테스트 등을 우리가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소 생산과 관련되어서도 기존에는 뭐 현대차의 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들
업체들 위주로 좀 움직였다라면은 최근에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철강 생산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철강 생산과 이제 연계되어서 부생수소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실증 사례를 이미 또 발주를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부의 예산을 타서 이제 또 연구를 하는 업체들이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도 자료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와 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그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들 위주로 보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실증 특례 받은 업체가 바로 파워로직스라고 있는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과 함께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생산 설비를 이미 지금 현재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다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현대 글로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의 그 물류를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함께 배터리 대여 사업을 하기로 이미 협약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신재생 에너지들이 조명받으면 받을수록 관련된 업체들의 매출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폐배터리, 또 태양광 관련주, 공공 ESS 구축 관련해서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정리를 압축해서 해볼게요. 네. 지금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네네. 기존에 이미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형성이 어느 정도 되었었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풍력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떠올려 보신다라면 올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은 결국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CS 윈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종목들을 좀 압축하고 정부의 예산을 수령한다던가 아니면은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로 네.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당장 보더라도 그린케미칼이 이미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되어서도 동사가 이제 부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겹 테마주로 항상 겹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따로 좀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내년 6월까지 계속 관련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책을 수립을 하고 시나리오를 수립을 해서 6월 이후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기간까지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뉴스까지 내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내년 6월 이후에도 한 번쯤 정부에서 또 관련되어서 뭔가 발표가 있을 때 뜨겁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관련되어서 올랐던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지만 내년에 또 한 번 그런 모멘텀이 왔을 때 우리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탄소 중립 관련주를 우리가 보자면 광범위하게 넘어가는데 우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 에너지도 있고 풍력도 있고 신재생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것은 탄소 배출권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또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KC코트렐과 그린케미칼이 그에 해당되는데 그 외 최선우지로 꼽아보자면은 탄소 중립 관련주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테마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바로 휴캠스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크레딧 관련되어 가지고는 가장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그 유엔으로부터 100만 톤 가까운 탄소 배출권 인증도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까지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서 이 거래되는 게 무상거래와 유상거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유상거래 시장을 정부에서 3%로 묶어놨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풀립니다. 내년부터는 유상거래 이제 그 볼륨이 1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3%에서 10%로 늘어난다는 부분은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처럼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크레딧 판매가 가능한 회사들이 더더욱 주목받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는 그 탄소 배출 판매권이 그 영업이익에 그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여도가 39%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사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에서는 좀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동사가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캠스 매수가는 24,000원,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테마발에서도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눈여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정민 팀장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